거침없이 산길을 달리며 스릴을 만끽하는 산악자전거부터 최고의 스피드로 승부를 겨루는 사이클까지 취향 따라 다양한 종목으로 즐길 수 있는 자전거. 그런데 자전거에도 과학 원리가 숨어 있다? 알고 타면 더욱 재미있는 자전거의 세계 지금 시작합니다. 교통수단은 물론 각종 레저 활동으로 우리들에게 친숙한 자전거. 대한민국 온갖 자전거가 모여있다는 경기도의 한 매장. 내부로 들어가자 매장 곳곳엔 각양각색의 자전거로 한가득. 나이, 성별, 숙련도에 따라 분류한 자전거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는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 자전거가 굉장히 많은데 예.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한 10가지 분류 정도에서 한 150대 정도 그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자전거의 기본 구동 원리는 동일. 4가지 기본 장치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이동해야 평행을 유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자전거는 두 바퀴로 되어 있는데 앞바퀴랑 뒷바퀴랑 구성이 되어 있고 페달을 회전하게 되면은 뒷바퀴 쪽에서 힘이 실려서 앞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자전거의 외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용도. 이에 따라 구성하는 부품의 종류도 천차만별이다. 외형에 따라 자전거의 성능도 달라진다는데 사이클은 바퀴가 얇기 때문에 마찰 저항이 작습니다. 그래서 빨리 갈 수 있고 그다음에 핸들바가 아래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게 중심을 앞으로 줘서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MTB입니다. MTB는 사이클과 다르게 핸들바가 일자형 핸들바입니다. 그리고 타이어가 굵게 되어 있고 트레드 자체가 엠보싱이 큽니다. 그래서 비포장길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악용 자전거와 사이클용 자전거의 경우 기어 변속기의 크기도 다르다. 언덕을 오르는 일이 많은 산악자전거의 경우 뒷부분의 변속기가 큰 경우가 많은데 페달의 동력을 뒷바퀴까지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앞쪽의 변속기가 상대적으로 큰 사이클용 자전거. 빠른 기어 변속이 가능해 가속을 내기에 유리하다. 최근엔 일반 자전거에도 편안한 주행을 도와주는 변속기 자전거가 인기. 그렇다면 고단과 저단 기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고단에서 저단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고단인 경우 페달링을 한 바퀴 하게 되면은 5바퀴가 돌아야 된다면은 저단인 경우에는 페달링 한 바퀴에 한 바퀴만 돌리기 때문에 오르막 올라갈 때 5분의 1의 힘으로 오르막을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매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자전거를 보여주시겠다는 사장님. 그 정체가 궁금해지는데? 이거 너무 평범하잖아요. 보기는 평범해 보이는데 전기 자전거입니다. 전기 자전거요? 네. 단순히 페달의 힘만으로 가는 자전거의 시대는 끝났다. 전기 모터는 물론 현재 시속 주행까지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액정까지 장착. 시동을 걸면 가만히 있어도 주행까지 가능하다는데 게다가 자전거의 모든 동력은 전기 배터리를 사용. 오토바이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다. 전기 자전거의 구동 방식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PAS, 파스라고 부르는 그 페달 어시스트 모드하고 스로틀이라고 부르는 전기 전용 모드 2가지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됐을 경우 충전을 통해 재사용. 전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로 되어 있고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충전하면 됩니다. 파스 방식으로 하면은 40-50km 정도 가실 수 있고 스로틀 방식으로 가면은 30km 내외로 가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처음 타는 초보자들에게도 안성맞춤. 또한 페달을 돌리는 번거로움이 없어 힘들이지 않고도 장거리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겸비했다. 페달을 밟지 않아도 힘이 안 들어서 이제 쉽게 전기의 힘으로 탈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좋았어요. 전기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자동차나 지하철보다 적은 비용의 교통비가 지출, 미래 교통수단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내년부터는 페달 보조 모드를 이용하는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 많은 다양한 연령층에서 전기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한 스포츠 종목을 알아보기 위해 찾은 광명 스피드홈. 이곳은 국내 최대 규모의 실내 사이클 경기장으로 자전거의 꽃이라 불리는 단거리 종목이 펼쳐지는 곳이다. 그렇다면 사이클은 어떤 종목일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이클 경기에 대해 알려주실 김경남 코치님. 이 경륜의 경우는 7명의 선수가 동시에 출발을 해서 결승선에 누가 먼저 가장 빨리 들어오느냐로 순위를 가리는 종목입니다. 단 1초의 짧은 순간에 승부가 갈리는 사이클. 그만큼 장비 또한 남다르다는데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헬멧은 유선형으로 제작. 유니폼도 가볍고 탄성이 강한 소재로 만들어진다. 바퀴의 경우에는 저희 프로 같은 경우는 공정성을 위해서 이런 일반 바퀴를 사용하지만 올림픽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공기가 물 흐르듯 통과하기 때문에 적은 힘으로도 더 빠른 시속을 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기록을 내는 것은 물론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선 올바른 자세가 중요. 자전거 위에서 팔을 곧게 펴고 허리를 세우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에 한 가지다. 공기 저항력을 최대한 줄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체가 너무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공기 저항력이 몸으로 고스란히 다 받고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시속적으로나 아주 감점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팔은 약 90도로 구부린 채 허리는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숙이는 것이 포인트. 그래야 공기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바람으로부터 자전거가 흔들리는 것을 방지, 안전한 주행까지 가능하다는데 무릎이 자전거 본체로부터 벌어지는 것 또한 주의해야 할 나쁜 자세 중에 한 가지. 프레임하고 무릎하고 공간이 벌어지면 그만큼 또 공기의 저항력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력도 감소를 시키고 그다음에 회전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발목이랑 무릎이 수평, 수직으로 올라와서 수직으로 내려가는 것을 가장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탈진 경사로 만들어진 사이클 경기장. 일명 벨로드럼에도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과관리가 숨어있다. 자전거가 코너를 돌아갈 때 시속이 적게는 50km, 많게는 70km 이상이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타이어 접지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밀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사를 35도에서 40도 이상을 세워주면서 코너에 원심력이 있어도 밀리지 않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모든 물체는 지면에서 수직으로 떠받치는 힘인 수직 항력이 존재하면서 중심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회전 시 원심력에 의해 바퀴와 지면에 닿는 면이 감소하면 수직 항력도 감소. 중심을 잃으며 낙상 사고가 발생하면서 부상을 당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면에 경사를 만들어 수직 항력을 유지해주는 원리다. 만약에 경사가 없었다면 코너를 빨리 돌지 못하면 원심력 때문에 밀려나가기 때문에 그 원심력을 최대한 접지력과 원심력을 이용해서 코너를 잘 돌아 나갈 수 있는 선수가 1등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과학적으로 설계된 경기장에서 훈련을 하는 선수들. 각종 국제대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무엇보다 보는 것만으로도 스피드와 박진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일반 자전거와는 다르게 속도가 좀 스릴 있고 그 쾌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 이렇게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경력! 조금 더 특별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다고 해서 찾은 경기도 고양시. 울창한 숲만 우거진 이곳에서 자전거를 탄다? 그런데 그때 산을 가로지르는 의문의 사람들 발견. 잠깐만요.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산에 무슨 자전거를 갖고 오셨어요? 자전거 타러 왔죠. 산에서 자전거를 타신다고요? 예, 당연하죠. 정말 산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 가파른 언덕과 급커브도 이들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평지에서 느낄 수 없는 속도감은 어떤 스포츠와도 비교 불가. 산악자전거는 익스트림 스포츠고요. 일반적인 트레일이랑 다르게 저희가 직접 코스를 만들어서 청룡열차 같은 느낌도 나고 좀 더 익스트림한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산속에서 자유롭게 주행을 하며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산악자전거. 아름다운 자연에서 거침없이 자전거를 타는 익스트림 스포츠로 우리나라에서도 동호회를 중심으로 큰 인기다. 급제동과 급가속에 몸이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 운동은 필수. 또한 부상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호장비도 꼼꼼하게 착용해야 안전하게 산악자전거를 즐길 수 있다. 안전수칙만 잘 지키고 보호장비만 반드시 착용하고 타면 어느 누구나도 아주 즐겁게 탈 수 있는 익스트림 스포츠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라이더의 안전을 위해 산악용 자전거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 일반 자전거의 차이는 보시다시피 산악지형은 거친 노면이 많기 때문에 거친 노면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이 서스펜션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요. 덜 미끄러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일반 자전거와는 다르게 이 깍두기라고 말하는 이 트레드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폭도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일반 생활 자전거에 비해서는 더 강하지만 무게는 더 가볍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산악 자전거를 체험해 볼 시간. 가파른 경사를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다운힐 종목의 경우 거친 산길을 온몸으로 느끼며 짜릿한 스릴을 경험할 수 있다. 다이나믹한 기술 구사도 산악 자전거만의 매력 중에 하나. 롤링과 이 펌핑이라는 기술로 네. 이 노면을 읽어가면서 자전거를 아주 유연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어떤 구간을 지나게 돼요? 보통 저희들이 이런 펌박스라고 있는데 굴곡을 넘어갈 수도 있고 또 회전 구간을 통과할 수도 있게 됩니다. 초보자의 경우 높낮이가 다른 경사를 앞바퀴를 이용해 안전하게 착지. 이동할 수 있는 롤링 드롭 기술 숙지가 필수. 여기에 핸들링 조작법만 배우면 누구나 도전 가능하다. 자연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넘어지는 것도 내 탓이고요. 잘 타는 것도 내 탓이고 남의 영향을 받을 게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점이 제일 매력적인 것 같아요. 화정앤TV 달려! 과학과 함께 나날이 발달하는 자전거의 세계. 스피드와 스릴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도 자전거의 매력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